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폭격기 지호입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감정평가사 1차 시험도 3월에서 6월로 연기가 됐었고요. 드디어 지난 6월 13일 토요일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이 되는 게 회계학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다라고 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아마 충격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단 1차 시험이라는 버스는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가채점 결과에 따라 내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이 부분만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불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을 자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일정도 지연이 됐었고 응시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1차 시험의 합격생 수를 조절하려면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대신 내년에 합격을 하려면 또 유사한 문제가 다시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2차 과목도 조금 선행 학습해 두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 2차 시험의 특징과 수험 전략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따 구독 눌러주세요. 1차 시험의 경우 5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라 4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2차 시험은 3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라 4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평균 60점 이상을 넘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 수를 결정을 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절대평가가 아니라 사실상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1차 시험은 그냥 일정 점수만 넘으면 다 합격이에요. 근데 2차 시험은 일정 점수를 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합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바로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시험인 1차 시험과는 달리 주관식 시험입니다. 즉 16페이지로 구성된 답안지 한 부를 10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분이라는 시간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거냐? 감이 오지 않으시잖아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감독관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지를 주면 여러분들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읽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쓸 건지 고민한 후에 목차를 구성하고 답안지를 작성, 나아가 실무 같은 경우는 계산기까지 두들겨서 숫자까지 맞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총 100분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할만한가요? 2차 시험은 소위 논술형 시험이에요. 즉 문제가 주어질 거고 그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이 사람이 출제한 의도를 파악한 후에 정확한 글로 정답을 써내는 게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정답을 항상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씨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목차 개수라든지 답안지의 어떤 배점의 균형 이런 형식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답으로 내용을 잘 썼다 하더라도 적절한 목차 개수, 배점 균형에 깔끔한 어떤 글씨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주 좋은 인상을 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글씨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잘 쓰려고 노력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게 글씨가 좋으면 가점이 되거나 글씨가 나쁘면 간점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채점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1차 시험처럼 OMR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과목별로 꽈락을 면하려면 전부 다 푸는 게 중요해요. 즉 예를 들어 4번 문제 10점짜리를 하나도 못 풀면 그냥 빵점입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에서 40에서 50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답을 맞추지 않으면 그 점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푸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 모르는 문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텐데 맞아요.
우리가 모든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 꼭 있기 마련이고요. 그럼 비워두냐?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한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관련되거나 좀 유사한 내용이라도 채우세요. 그러면 부분 점수라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서 점수를 차곡차곡 쌓으면 전혀 문제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1,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점도 많고 배점도 높아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몰빵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 2번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즉 그 얘기는 수험생들 간의 점수의 격차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논점도 적고 정답도 거의 명확한 3, 4번을 신경 써 주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짧은 수험 기간 내에 모든 영역을 100% 완벽하게 습득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즉, 기출문제 통해서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한 강약 조절을 하고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간혹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는 반드시 이건 이해해야 돼. 어떻게든 얘를 이해해야 돼. 라고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깊게 파고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격시험의 합격이 목표예요. 연구가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 타협을 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시험은 세 과목 평균에 의해서 합격자를 결정하고요. 하나의 과목이라도 꽈락이 나면 그냥 불합격입니다. 즉, 세 과목 간에 적정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또한 세 과목 중 반드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본인만의 전략 과목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하나요? 네, 법규를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왜냐면 법규 같은 경우는 공부한 만큼 거의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론이나 실무에 비해서 당일날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교재 외적인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수험생들이 법규를 전략 과목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법규에서 한 50점대 초반에서 중반 점수를 받고 실무에서 40 중반대 점수를 받고 이론에서 40 후반 그리고 50대 초반의 점수를 받으면 사실상 합격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제 수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